세계 곳곳에서 활동한 예언가들이 한반도의 미래를 특별히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문화도 시대도 전혀 다른 사람들이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그림을 그려냈다는 게 정말 신기합니다. 오늘은 동서양을 대표하는 여러 예언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왜 한반도가 그렇게 자주 언급되는지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미국에서 나온 에드가 케이시의 예언을 살펴보죠. 잠자는 예언가로 불리는 그는 19세기 후반 켄터키주의 가난한 농촌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학교 공부는 잘 못했지만 책을 베개 삼아 자면 내용을 모두 기억하게 된다는 꿈을 꾸고 난 후 놀라운 기억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어요. 성인이 되어서는 사진사로 평범한 삶을 살았는데 목소리를 잃는 큰 병을 겪으면서 최면을 통해 자신의 병을 스스로 진단하고 치료하는 능력을 발견했습니다. 그 후 케이시는 최면 상태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법을 제시했는데 그 기록만 1만 4천 건이 넘습니다. 세계 대사에 대한 예언도 남겼는데 제2차 세계대전의 시작과 끝, 대공황, 이스라엘 건국 등을 마쳤습니다.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아시아에 관한 내용입니다. 물질 문명의 시대가 저물고 정신 문명의 시대가 열린다고 선언했는데 그 새로운 물결의 시작점이 동방에 분단된 작은 반도가 될 것이라고 했어요. 2000년대 초반 그곳에서 영적 깨우침이 시작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갈 거라는 예언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분단이라는 표현은 상당히 의미심장하죠. 케이시가 활동하던 당시 한반도는 아직 분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표현을 사용한 것은 그의 예언이 미래를 정확히 내다본 증거로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그의 재단은 미국 버지니아에서 계속 운영되면서 연구자들이 그 예언의 의미를 분석하고 있어요. 유럽으로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불가리아 출신의 바바 방가입니다. 1911년 태어난 그녀는 12살 때 강한 폭풍으로 인해 시력을 완전히 잃었지만 그 사건 이후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죽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미래의 장면들이 떠오르는 경험을 했죠. 처음에는 사람들로부터 이상한 시선을 받았지만 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그녀의 예언이 하나씩 맞아떨어지면서 명성이 높아졌습니다. 가족을 잃은 사람들에게 아들의 생사와 행방을 정확히 알려주는 등 많은 이들을 도왔어요. 불가리아 국왕부터 소련의 정보기관까지 그녀의 능력을 인정하고 찾았을 정도였습니다. 바바 방가는 21세기 동아시아의 변화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예언을 남겼습니다. 오래된 큰 제국이 흔들리고 그 틈에서 작은 나라가 새로운 빛을 발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 작은 나라에서 나오는 정신적 가르침이 물질에 지친 서양 사회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낼 거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많은 해석가들이 이 작은 나라를 한반도로 보고 있죠. 그녀의 예언은 1996년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몽골 초원의 고대 샤먼 전승이 있습니다. 탱그리, 즉 하늘의 뜻을 받들어 해석하던 그들은 수천 년 동안 구전으로 이어져 온 예언을 가지고 있어요. 동쪽에 위치한 작은 반도에서 세상을 바꾸는 강렬한 빛이 솟아오를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처음에는 작고 희미한 빛이었지만 점차 커져 전 인류를 밝히게 된다는군요. 몽골에서 동쪽을 바라보면 정확히 한반도가 자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리적으로도 잘 맞아떨어집니다. 게다가 이 빛이 나타나기 전에는 세계적인 혼란의 시기가 올 거라고 예고해요. 국가 간 갈등, 경제 붕괴, 연이은 자연재해로 사람들이 깊은 절망에 빠질 때 빛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다른 예언가들의 말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이제 우리나라로 눈을 돌려보죠. 조계종 초대 종정 효봉스님의 이야기는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일본 와시다 대학을 졸업하고 조선인 최초 고등법원 판사가 된 그는 독립운동 청년에게 판결을 내려야 했던 일이 평생 상처로 남아 모든 지위와 가족을 버리고 엿장수로 3년 동안 전국을 떠돌았습니다. 이후 금강산 신계사에서 출가해 바위굴에서 1년 반 동안 극한 수행을 했어요. 좁쌀 한 줌과 물로 버티는 고행 끝에 큰 깨달음을 얻었고 한국 불교의 정신적 지도자가 됐습니다. 성철 스님과 법정 스님도 그의 제자였죠. 효봉 스님은 일제패망, 한국전쟁, 4월혁명, 5.16 쿠데타 등 주요 사건들을 예언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역상록이라는 예언서를 남기셨는데 60년 동안 봉인하라는 유언과 함께 을사년에 공개하라고 하셨습니다. 2025년이 바로 그 해였죠. 역상록의 핵심은 한반도에서 광명의 인도자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정치인도 군인도 기존 종교 지도자도 아닌 인물이 사람들의 의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거라고 해요. 물질에서 정신으로, 경쟁에서 공존으로,
분열해서 통합으로 이끄는 가르침을 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세상이 가장 어두운 순간에 이 인도자가 등장한다는 점도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효봉 스님과 비슷한 시대를 살았던 또 다른 곳은 타너 스님도 중요합니다. 주역의 대가로 알려진 그는 김일성 사망 시기를 몇 년 앞두고 정확히 예언한 것으로 유명하죠.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 그는 명확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남북이 통일되고 통일된 한반도가 세계 정신 문명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했어요. 통일은 전쟁이 아니라 중국의 큰 변화와 함께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거라고 예언했으며 물질 문명의 시대가 끝나고 정신 문명의 시대가 열릴 때 한반도가 그 중심에 서게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효봉 스님과 타너 스님은 서로의 경지를 인정하며 존경했다고 전해집니다. 최근 다시 지목받는 서양 예언가로는 미국 복음주의 목사 브랜든 빅스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총격 사건을 미리 예언해 전 세계적인 화제를 모았죠. 총에 맞지만 목숨은 건지고 귀를 스칠 것이라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는 한국에 대해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밝혔어요. 정치인이 아닌 새로운 인물이 한국에서 나타나 국내는 물론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이 영적 각성의 중심지가 되어 그 물결이 미국, 유럽, 나아가 전 세계로 퍼져나갈 거라는 예언이었습니다. 기독교 목사와 불교 고승들이 거의 같은 메시지를 전했다는 점이 특히 인상적입니다. 이렇게 에드가, 케이시, 바바반가, 몽골 샤먼 전승, 브랜든 빅스, 타너 스님, 그리고 효봉 스님까지 서로 다른 시대와 배경의 예언자들이 한반도를 한 목소리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독립적으로 같은 결론에 도달했을까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한반도가 곧 영적 부흥의 중심지가 되어 세계를 이끌어갈 것이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물질 문명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정신 문명의 시대가 한반도에서 시작되고 그 빛이 전 인류를 밝힐 거라는 공통된 비전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언가들은 각자 다른 방식으로 미래를 보았지만 한반도가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는 완전히 일치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 예언이 실현되는 과정을 눈앞에서 보고 있습니다. K-팝과 K-드라마, BTS, 블랙핑크, 오징어 게임, 기생충 등 한국 문화가 이미 전 세계를 휩쓸고 있지 않습니까? 효봉 스님도 문화가 먼저 퍼지고 그 뒤에 더 깊은 정신적 가치가 전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반도의 부흥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문화의 물결이 이제 정신의 물결로 이어져 세계를 바꾸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반도가 부흥합니다. 분단의 아픔을 넘어 통합의 빛을 발하고 경쟁의 시대를 넘어 공존의 시대를 열어갑니다. 세계가 가장 어두운 순간에 한반도에서 새로운 인도자가 나타나 인류의 의식을 바꾸고 정신문명의 중심으로 우뚝 설 것입니다. 이것이 동서양 예언가들이 한반도를 지목한 진짜 이유입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적인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예언은 경고이자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운명은 이미 정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한반도의 밝은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나아갑시다. 그 노력 속에서 예언은 현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예언들을 어떻게 느끼시나요? 한반도의 부흥을 함께 믿고 응원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들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